맨날 뒤통수 치는 주택임대사업자 절대 안 한다.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돈되는 부동산 함지원입니다. 네, 오늘은 시청자분들에게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소형주택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사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임대사업자가 총선 이전에 다양한 혜택이 부활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를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임대사업자를 내실 분들, 오늘 내용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내용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을 보시면은 주택임대사업자 전면 개정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총선 이전에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오늘 내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떻죠? 정말 불안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건축 자재비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DSR, 스트레스 DSR이라고 해서 대출도 조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플러스해서 이렇게 불안하게 만든 주된 원인이 있죠? 바로 금리입니다. 금리가 지금 내려간다 소문만 무성하고 아직까지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동결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주택시장은 계속해서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거에 맞춰서 정부가 생각하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어떤 해결책을 갖고서 이 불안한 주택시장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제가 앞에서 언급을 해드렸지만 바로 주택임대사업자로 인해서 이 불안한 주택시장을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과거죠. 정부의 과거를 한번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집값 상승의 주범이 주택임대사업자였다라고 정부가 예전에 이제 몇 년 전이죠.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집값 상승의 주범이 바로 주택임대사업자다라고 하면서 많은 혜택들을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주택임대사업자 기피 대상, 지금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습니다. 뉴스 기사도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기사가 발표가 됐었는데요. 보시면은 처음에는 장려를 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임대차 시장이죠. 임대차 시장을 보게 되면은 80% 이상이 민간이 임대차 시장을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 20%는 바로 공공이 참여를 하고 있었고요. 그만큼 민간 참여자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시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처음에는 이 주택임대사업자를 장려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됐죠? 바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처음에 주택임대사업자 5년 동안 주택임대사업자를 잘 이제 임대를 하면은 양도세 100%까지 해줬었습니다. 면제까지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과도한 혜택이다라고 하면서 축소를 시킨 게 장기보유 특별공제 70%까지 혜택을 줬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축소를 시켰죠. 지금은 정말 많은 혜택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소를 시킨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바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면 투기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집값 상승의 주범이 바로 주택임대사업자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축소를 시켜왔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정부가 과거에 주택임대사업자를 어떤 혜택을 부여했는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지방세, 임대소득세 감면, 양도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감면,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가죠. 어느 정도. 그것도 감면 혜택을 줬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감면 혜택을 부여를 했었습니다. 2021년도까지 취득세, 재산세 감면, 아니면 8년 임대료 시 4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은 재산세 감면. 근데 이 중에 거의 80%는 정말 축소를 시켰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혜택을 없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정말 이런 내용이 있죠. 전세 사기가 가파르게 이슈화가 되면서 보증보험 의무로 해서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시켰습니다. 의무로 지금 보증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임대사업자 분들의 경우는. 그런데 보증보험을 들기 위해서는 공시지가의 150%였다가 이게 126%로 규제가 됐습니다. 이 현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 바로 역전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솔직히 한 채만 등록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여러 채를 등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 여러 채가 바로 역전세가 난다라고 했을 때 한 채당 2천만 원, 3천만 원씩 역전세가 난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몇 억의 역전세
역전세 금액이 발생이 될 수도 있죠. 지금 현재가 그렇습니다. 이 역전세가 발생이 됨에 따라서 정말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정말 망하네, 이런 인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파트의 대체주택이 뭐죠? 바로 오피스텔이라든가 아니면은 빌라, 이런 공동주택에 있어서 아파트의 대체주택, 오피스텔 아니면은 빌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볼까요? 빌라의 대체주택은 무엇인가요? 솔직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빌라의 대체주택이 뭐지? 이렇게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빌라의 대체주택 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그만큼 아파트의 지가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 대체주택, 오피스텔이라든가 빌라의 지가 상승은 덩달아 같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빌라의 가격 자체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아파트의 가격 자체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정부가 생각하는 투기꾼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폐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것을 뜯어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택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 주택 임대 사업자의 혜택을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은 지금 건설 임대, 개인 매입 임대 사업자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왜 이것을 토대로 지금 설명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건설 임대, 말 그대로 건설을 하면서 이것을 임대를 놓는 분들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그 다음에 반대로 또 개인이죠, 주택 임대 사업자죠, 매입하면 한 개 호실을 매입을 해서 임대 사업자를 냈을 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근데 두 가지 측면이 정말 상이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 건설 임대만큼 혜택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건설 임대와 매입 임대, 주택 임대 사업자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취득세 부분이죠. 취득세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 매입 임대죠, 주택 임대 사업자입니다. 60제곱미터 미만, 지금 보시면은 85%까지 감면 혜택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최초 분양 주택에 대해서 한해서입니다. 그 전에 기존의 구축 주택은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 건설 임대, 말 그대로 건설 임대 같은 경우는 6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는 100% 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얘는 85% 감면인데 얘는 100% 감면, 여기서도 차이가 발생이 되고 있고요. 네,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은 재산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제곱미터 이하 85% 감면입니다. 근데 건설 임대 같은 경우는 100% 감면 혜택이 부여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세, 이제 합산 배제 같은 경우는 2018년도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1주택을 등록한 경우에 한해서 종부세 합산 배제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등록하신 분들의 경우는 혜택이 없다, X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설 임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전까지는 6억이었다가 그 이후죠, 이제 21년도 2월 26일 이때 가격 자체가 변했었는데 지금은 9억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자체만 봤을 때 지금 종부세 합산 배제는 지금 현재 주택 임대 사업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건설 임대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 바로 9억까지 혜택이 있다. 종부세 합산 배제다. 9억 이하까지는 종부세 합산 배제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합소득세 감면은 둘 다 혜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것도 이제 다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이제 중과배제죠. 양도세 중과배제 같은 경우는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2018년도 9월 14일 이후에는 혜택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설 임대 같은 경우는 현재 기준 시가로 봤을 때 6억 원 이하까지는 혜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는 지금 20년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주택에 대해서 그 이전에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 등록한 분들 같은 경우는 장특공 혜택이 있는 반면에 그 이후에 등록하신 분들의 경우는 장특공 혜택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설 임대 같은 경우는 70%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현재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더라도 주택 임대 사업자와 건설 임대 사업자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죠. 그만큼 차별을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차이가 심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살아나는 혜택이 어떤 건지 유추가 가능하시겠죠. 취득세 감면, 종부세 감면, 양도세 감면, 여기서 플러스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죠. 이런 혜택들이 다양하게 부활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설명을 드릴 것은 바로 이겁니다. 투기과열지구. 지금 투기과열지구라고 했을 때는 용산과 서초, 강남, 송파 이렇게 강남 3구와 용산이 현재 투기과열지구죠. 여기서 임대사업자의 혜택이 뭐가 있을까요? 이 4개의 지역, 임대사업자 혜택이 뭐가 있을까요? 솔직히 취득세 말고는 거의 혜택이 없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지역이죠. 그 외의 지역에서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했을 때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정말 대부분의 혜택이 다시 부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득세 혜택, 종부세, 양도세 혜택까지 모든 혜택이 부활이 된다. 지금 투기과열지구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임대사업자 혜택을 못 받습니다. 하지만 그 외 비조정 지역 내에서는 임대사업자 혜택을 그대로 보실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점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 용산이기 때문에 용산 지역을 많이 상담을 해드리는데, 그런데 용산 상담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은 거기 임대사업자 혜택 못 받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용산과 강남 3구는 지금 세제 혜택 받기가 임대사업자로서 조금 힘든 반면에 지금 비조정 지역 내에서는 다양한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점 꼭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봤을 때 바로 일시 부동산 대책, 정부에서 소형주택 관리 방안이라고 해서 많은 내용을 담아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바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면 주택수에서 제외시켜 주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혜택이죠. 부동산 조금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주택수가 제외된다라는 효과가 어떤 말인지, 그리고 공시지가 126% 완화, 이 말이 지금 일시 부동산 대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공시지가가 그전에는 150%였다가 126%로 규제가 되면서 역전세가 난다라고 앞서서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이 퍼센테이지 126%가 조금 완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몇 프로로 할지는 아직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총선 이전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역전세 걱정하시는 분들 어느 정도 희망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기에 따라서 혜택이 틀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한번 보게 되면은 과거에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이 어땠죠? 정말 혜택이 풀이다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주택임대사업자 과거에 등록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과거에 등록하신 분들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점 찍어서 지금 현재까지 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현재죠. 이 현재의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이 어떤가요? 정말 혜택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과거에 점 찍어서 지금 현재까지 왔다. 그러면은 이 혜택이죠. 이 혜택이 여전히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현재까지 오는 겁니다. 현재 혜택이 줄었다라고 해서 과거에 등록했던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재 혜택이 축소되어 있는데 이때 등록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이때 등록하신 분들이 미래죠. 미래까지 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미래 혜택이 축소가 됐는데 여기서 혜택이 다시 플러스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면은 혜택이 지금 축소가 된 게 미래의 혜택이 부활이 됐다. 그러면은 이 혜택이 다시 부활이 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혜택이 축소된 시점이죠. 혜택이 축소된 시점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미래에 혜택이 다시 부활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그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말소를 시키고 다시 등록을 했을 때에는 그 혜택을 다시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과거에 등록했던 혜택이 미래에 그 혜택을 다시 부여받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 미래에 혜택이 부활이 됐을 때 여기에 점을 찍으신 분들, 근데 나중에 정권이 교체가 돼가지고 다시 이 혜택이 축소가 돼서 내가 세제 혜택 받을 수가 없게 또 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해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내가 혜택이 부활이 된 시점에 점을 찍었기 때문에
아무리 정권이 교체가 돼서 아니면 정책 방향이 바뀌어서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이 축소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혜택이 부활이 된 시점에 나는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 혜택을 계속해서 유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지금 정권이 교체가 돼서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을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 바로 총선 이전에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윤곽이 나오는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실 분들의 경우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혜택이 부활이 되든 나중에 그 혜택이 축소될 일은 전혀 없다. 왜? 주택임대사업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겁니다. 지금 주택임대사업자가 몇 년이죠? 10년입니다. 10년. 10년 동안 등록을 해야지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단기 등록도 만들어진다라고 하고는 있는데 그것은 미래 혜택이 어떻게 부활이 되는지에 따라서 틀려지는 부분이고 지금은 10년밖에 등록을 못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미래에 10년짜리를 등록을 했다. 그러면은 쭉 가는 겁니다. 10년 동안 쭉 가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는 또 몇 년이었죠? 8년이었습니다. 과거는 8년이었어. 그러면 이때 점 찍으신 분들의 경우 8년 동안 쭉 혜택을 보는 겁니다. 이 차이를 꼭 명심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정말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죠. 어떤 게 부활이 될지 궁금하시겠죠?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부활이 되느냐? 바로 기준금액 변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준금액 변화. 현재는 6억입니다. 6억. 근데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건설 임대는 얼마죠? 바로 9억입니다. 건설 임대가 9억이기 때문에 지금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억이 바로 9억으로 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바로 DSR 배제. 지금 주택임대사업자 경우는 DSR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업입니다. 우리가 사업자가 있으면 DSR이 배제가 되면서 사업자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DSR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SR도 지금 배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앞으로 스트레스 DSR이라고 해서 좀 더 강력한 DSR 규제가 나오는데 그것도 배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제 또 단기 임대가 부활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시 부동산 대책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죠? 6년 단기 임대를 부활시키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단기 6년이 확정은 아닙니다. 근데 예상 추이로 봤을 때 6년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일시 부동산 대책에서 그렇게 예시를 이제 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단기가 부활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하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70%가 부활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양도세죠.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음으로써 내가 내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세 혜택을 보면서 팔면은 그만큼 이제 소득이 발생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서 세제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양도세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를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70%가 부활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 임대사업자를 다시 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재개발 예정지, 바로 장기 10년으로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사업자도 지금 10년이죠. 그런데 단기 임대가 나왔을 때 장기와 단기의 임대 혜택이 틀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 장기로 갔을 때 정권이 교체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세제 혜택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장기로 등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재개발, 지금 현재 재개발이 추진이 된다라고 했을 때 과거처럼 20년, 30년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10년이면 거의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아다리가 잘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10년 등록하시고 재개발로 봤을 때 10년 안에 재개발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금상첨화로 자신의 소득, 자신의 자산 가치를 크게 올릴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수 제외 정말 엄청난 혜택입니다. 일시 부동산 대책의 엄청난 혜택. 근데 이 2년 한시 구매 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효과는 평생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24년도 1월부터 25년도 12월까지 구매를 하셔서 등록을 하신 분들의 경우는 정말 평생 매도를 하지 않는 이상 평생 주택수 제외 효과를 끝까지 유지가 가능하다라는 점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절세 효과를 누리셔야 됩니다. 세테크라는 신조어가 있죠. 그만큼 세제를 어떻게 절약하는지에 따라서 내 소득이 틀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 이 혜택이 부활이 됐을 때 절세 효과를 보시면서 어떻게 투자해야 된다? 바로 재개발 예정지의 소액으로 접근하셔서
하셔서 10년짜리를 등록하셔서 세제택을 누리셔라. 이렇게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